뭐라도 써야 되고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지는 않거든요. 좀 잘 관리해야 돼. 우리.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9차 최고위원 회의는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19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이어서 안철수 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제2배 박주현 의원께서 선정되셨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직접 말씀 듣기로 하고 저는 제2배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배 의원께서 네이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네이버는 2014년 말 자산 규모가 3조 4천억으로 5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5년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2배 의원 확인 결과 네이버 그룹 자산 규모는 당시 5조 원을 초과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별개의 그룹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포함되지 않았던 NHN 엔터테인먼트는 이혜진 네이버 이사장과 이준호 NHN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주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당시 사업 보고서에 누락된 종속 회사가 12개사나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산 1조 5천억의 NHN 엔터테인먼트, 자산 1719억 원에 달하는 12개 자회사를 포함하면 총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고 당연히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허위 자료 제출이 3년간 계속되었는데도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2배 의원께서 전문적인 능력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고, 결국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 살펴보겠다고 다짐하게 했습니다. 기업은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취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어려운 조사와 분석을 통해 공정과 정의의 길을 이끈 제2배 의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상식과 원칙을 회복하는 게 그렇게도 힘든 일입니까? 국민은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임명하라는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만 지명했습니다. 마이동풍에 이어 동문서답입니다. 편법에 매달리다 헌재재판관들 반발에 밀려서 방침을 바꿨으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상식이요 원칙입니다. 헌재 법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께는 망신당한 분풀이요, 끝까지 자기만 옳다는 아집으로 비춰집니다. 상권 분립을 위해 행정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인 후에 입법부에 법을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대통령보다 더 긴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헌법 정신에 따라 판단해달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코드 욕심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제발 당당하십시오. 꼼수가 막혔다고 새로운 꼼수를 쓰는 것은 너무나 볼성사납습니다. 세상이 다 압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발 헌법에 따라 그냥 임명하십시오. 한국은행이 어제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난달인 9월 25일에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미 간 금리 역전 상황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세계 2위의 증가 속도를 보이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냉정해서 낙관적인 전망만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걱정 말라는 말만으로 시장에 신뢰와 안정의 신호를 줄 수 없습니다. 정책 당국이 총체적이고 냉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적의 시점에 선제적으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것처럼 통화정책은 가계부채와 북한 리스크가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 것입니다. 어제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아시아 1위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가계부채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임을 거듭 지적합니다. 제가 말한 지 한 달 만인 다음 주 초에 정부가 내놓는다는 가계부채 대책이 실효성 있는 것이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 선정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국감의원은 박주현 최고위원과 최입의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선정되었습니다. 대표로 박주현 최고위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기재위에서는 이제 워낙 여러 가지를 다루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제 평소에 국민들이 가장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정부가 고쳐줬으면 하는 것들이 뭔지 거기에 좀 천착을 하고 싶었고요. 그게 이제 관용차를 포함해서 정부 물품들이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밝힌 것 이것이 그리고 이제 조달청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이 옛날 개발 시대의 공공기관이 몇십 년간 그대로 기득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새로 재편을 해서 이제 개발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개발 관련된 공공기관들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들이 다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 이제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재위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김성식 의원, 또 박준영 의원, 이현주 의원 모두 열심히 이제 잘 하고 계시고요. 이 국감이 이용호 이제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정감사라는 것이 정말 한 해 농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거를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그러니까 국감 시기에는 좀 정치적인 현안보다는 국감에 집중해 주셨으면 그래야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당 전국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 회장 사공 정규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의 시도당 위원회 및 지역위원장 사퇴와 재신임 권고에 대해 비장한 심정으로 답하려 합니다. 먼저 이 권고안에 대한 전국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의 입장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창당위원회가 권고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일괄 사퇴 후 재심인 방향에 대해 전국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는 당의 쇄신과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나 제2창당위원회의 절차적 명분적 정당성의 결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반대하는 뜻을 비공개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제2창당위원회 측으로부터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언론에 먼저 노출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받았습니다.
전국 시도당 위원장협의회는 제2창당위원회의 진행 과정상의 문제는 덮어두고 이제 오직 당을 위한 충정과 선의만 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상의 오류에 대한 논쟁이 오래가면 당을 구하자는 큰 의제가 오히려 가려져 당을 망치는 그릇된 행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라앉는 배에 남아 지금의 처지가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어려운 상황은 각자 자신의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창당위원회의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전원 사퇴 근거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상황이며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은 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로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수습책에 대해 과연 무엇이 당을 위한 것인지, 과연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지난 17일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은 안철수 당대표님과 간담회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당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님은 당을 살리고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일이라면 본인 스스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표님은 또한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하셨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전원 사퇴는 한국 정당 역사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여망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당이 소멸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혼자라면 두려울 수 있겠지만 함께 한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부터 반성하며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이 살아나고 승리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신망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우선 저부터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직생의 심정으로 국민 여망에 부응하고자 우선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저희 대구광역시당 위원장과 대구 수성구 갑지역 위원장을 내려놓겠습니다. 사퇴 처리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시도당 위원장 총 15명 중 12명의 시도당 위원장들도 함께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12명의 시도당 위원장들은 당과 국민을 위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두려움 없이 기쁘게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제가 부족하여 협의회 동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지혜를 찾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전원 사퇴와 재신임 공고는 이제 답하지 않고 그냥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성직이고 당이 사는 길을 가야 합니다. 풍찬 노숙하며 당을 위해 헌신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 지역위원장 동지와 시도당 위원장 동지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당과 함께 국민을 위해 새 정치를 이루기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고군분투한
지역위원장 동지와 시도당 위원장 동지들의 애국 애당심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한 톨의 기득권도 모두 내려놓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국민의당 새틀짜기에 동참합시다. 이제 안철수 대표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당을 구하고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길에 사적생의 각오로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엄중하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긴급 의사실은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지금 말씀하신 최고위원회 내용 중에 오늘은 모두가 시도당 있겠습니다. 위원장의 문제지 지역위원장은 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역위원장에 관해서는 원외협에서 어제 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도당 위원장의 사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진영 분명히 최고위원회 보정 모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의 시도당 위원장의 사퇴 의결서를 당대표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자 당과 국민을 위한 충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진영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원혜지역 위원장님의 그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2창당위원회가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전원 사퇴를 권고한 그 제목에서 지역위원장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사퇴하는 것은 저희들 시도당 위원장이 먼저 내려놓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당연히 저는 회의 진행을 먼저 끝냈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엄청난 실험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 220명의 지역위원장들에게 사퇴를 권고하는 일,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몰두를 해야 되는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 그리고 기득권 내려놓기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2창당위원회가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것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당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당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대대적인 토론 한 번 없이 개별적인 설득 그리고 개별적인 회유, 이것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전공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커다란 잡음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바른정당 기사를 보니 바른정당이 우리 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직후에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안을 한 우리 당에서는 그런 공식적인 논의가 없이 그런 제안이 바른정당에 전달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메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공적인 체계를 통한 논의, 이것이 정당 민주화의 기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당의 길은 제3의 길입니다. 누구나 걸어갔던 길. 그래서 타성에 젖어 꼭 그 길을 걸어야만 된다는 고정관념에 갇힌 길이 아닙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의 공통된 가치관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최근 여론조사 내용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명분의 틀을 제공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의뢰한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시 지지율이 6.3%에서 19.7%까지 상승합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 1,0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삼은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통합할 시 약 13%가 상승한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현 정부 정책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 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의 비율이기도 합니다. 중도 개혁과 합리적 보수의 통합은 이 13%의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이며 실제 통합 시 그 이상의 지지율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당의 노선이 뚜렷하지 않는 당, 이도 저도 아닌 당, 현 정부의 걸림돌이 되는 당이라고 말합니다. 정치 행위는 아주 사소한 결정이라도 그 효과가 국민들에게 어떤 파급력을 가져다 줄지 확신할 수 없기에 매 순간을 고심하고 상황에 맞게 문제 원인에 맞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합리성이 정치적 행위의 모순으로 전락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그것이 국민의당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07석을 더하면 228석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도 양당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나 연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다당제의 참 결실과 민주적 대통합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긍정적인 견지에서 바라보고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는 건설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3.2%로 초박빙 상황입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또한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도 건설 중단과 재개의 비율차 역시 5%에도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고 스톱 이론, 즉 선택적 행정 이론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선택적 정치 이론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당의 지역위원장 사퇴 권고, 그리고 바른당과의 통합 여론에 대한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유보할 것인지를 신고리 5, 6호기처럼 우리는 그 기로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우리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고, 우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적폐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달랐다 하여, 우리와 다른 길을 걸었다 하여 함께 하자는 손을 뿌리친다면 어떻게 국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정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보다 어떻게 함께 손을 잡고 갈 것인가를 설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 우리 당 의원 40명 중 30여 명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분명 양극화 타파라는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고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비롯된 승자 독식 구조의 정치를 개혁하여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당은 어제 다시 한번 60여 개 지역위원회 중 사고 지역위원회 6곳을 제외한 지역위원장 54명에 대한 사퇴 위임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동의, 부동의, 유보로 의견을 종합하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당을 살리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선택적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역위원장 재신임에 따른 사퇴 동의 위임장을 당대표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사표시하신 위원장님들의 실명과 결과 내용은 비공개를 요구하며 특히 지난번 모두 발언 시 제시한 단서 조항에 반드시 귀 기울이시어 신속하게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고 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신호위반 차량에 들이받쳐 전직 구주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당하고 그동안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 손으로 살아가는 선택적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장을 무례하게도 한 손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민의당 두 팔이 없으면 한 손으로라도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박준주 의원께서 하신 말씀과 묘하게 맥락이 닿는 얘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에 있어서 결국은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대목인데 사실 신고리 5.6표기 문제 공론화위원회 대정부 권고안이 조금 뒤에 발표가 됩니다. 정부도 권고안 내용을 존중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권고안은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결정은 논란의 일단락이 아니라 논란의 출발점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도 현재로서는 건설 재개와 건설 반대 측에서 결과에 승복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 라고 하는 논란으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것에 따른 사회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론화위원회인데 지금은 더 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는 순간이 시작하기 전과 별반 다른 차이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결단에 의해서 추진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놓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큰 결단을 내려주신 시도당 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혁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당에 미스터리한 미스터리가 있다고 합니다. 창당 때 제3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에 평소 존경해오던 비례대표 의원님이 계십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셨던 그분께서는 민심을 확인하고 당의 미래를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고 가능하지 않으니 쓸데없다고 하고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합니다.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어차피 지방선거는 힘드니 2년 뒤 총선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렵다고 모두 다 포기하자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당을 살리고 지방선거를 위해 지역 구석구석에서 뛰고 있는 당원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부디 당에 침 뱉지 말아주십시오. 청년들에게 정치하지 말라 말씀 마시고 당을 먼저 생각하는 성당 후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당원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국민의당이 일치 단결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과 토대를 만드는데 또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도당 위원장 최고위원님과의 간담회에서 저희의 그동안에 생각된 소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많은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2달이 지났고 우리는 새로운 당의 활로를 모색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당의 혁신과 당 조직의 개혁에 고삐를 당겨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당의 위상 정립을 확고히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따라서 제2창당위원회가 제안한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의 방안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로 제2의 창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국민의당의 확실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론화의 과정이 지났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간담회와 원외협 간담회라고 하는 큰 두 축의 공론화 과정이 거쳤고 제2창당위원회 제안은 저는 오늘 최고위원회와 시도당 위원장 간담회에서 사퇴 권고 결의안이 결정됨으로써 이제 당의 공식 입장이 확립되고 따라서 저희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이 국민의당 제2창당에 밑불을 놓는 그러한 오늘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철수 당대표님의 진행으로 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